뭐야? 쌀 아니야, 쌀? 쌀포대 같은데. 요 사진이 일제의 만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군산항에 쌀포대가 쌓여져 있는 모습인데 이게 왜 이렇게 쌀포대가 많이 쌓여져 있냐? 일본의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당시 일본이 쌀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쌀을 증식시켜서 일본으로 가져갔었던, 그러니까 조선을 쌀 공급지로 만든 겁니다. 그때 사실 이 쌀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땅을 갖고 있는 일본인 지주들은 돈을 벌어요. 왜냐면 많이 팔았으니까. 그런데 당시 조선인들은 지주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소작농들이었던 조선인들은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식량 사정도 더 악화가 되게 되고 삶이 계속 피폐해져 갔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요,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뭐저 마치 피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일제시대에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너도나도 이제 경성, 서울로 향하게 되는 거죠. 경성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사실 뭐 경성에 간다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경성에 올라가면 뭔가 일자리가 있겠지? 고향보단 낫겠지라는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성을 오는 거죠. 그런 꿈과 희망을 갖고 올라오는 저 인파들 사이에 누가 있냐. 누가 있습니까 저기? 지금의 제2제약을 만든 이종근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제약의 역사를 바꾼 장본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종근 회장이 사실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1919년 충남 당진의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7 식구가 고사리 팔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농가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종근의 아버지는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상경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사실 이종근의 아버지가 올라오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는 뭐냐면 같은 마을에 사는 저 이씨 아저씨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서울에 왔었는데 가끔 이제 고향 내려가면 이종근 씨 아버지한테 야 올라오기만 해, 서울 너무 좋아, 내가 일자리 알아봐주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진 돈 다 내주면서 서울에 이제 머물 곳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만나 그랬냐면 인천 부두에서 만나자.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뭔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드디어 이제 가족들이 다 인천 부두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짐부 따로 내려놓고 이씨 아저씨 기다리잖아요.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 튄 거죠, 벌써 그 돈을 가지고. 다행히 이모의 도움으로 빈민촌 판잣집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와요. 1932년 음력 정월이에요. 이제 엄청난 화재가, 그래서 140여 가구가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다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진짜 그 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네요. 그 돈도 사기당하고 집도 홀랑 태워먹고 아주 캄캄할 텐데. 이때부터 이제 소년 이종근의 생존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이종근 살림 돕기 위해서 뭐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요. 이때 나이가 이제 15살 정도쯤 되는데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철공소, 쌀집, 뭐 막노동, 심부름꾼 계속 일했다. 이때 이제 아현동에서 충무로까지 매일 걸어 다닐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종근의 인생을 바꾼 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이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종근이가 나갑니다. 이 약방이네요. 이 자전거가 이종근의 보물이었어요. 어머니 권유로 사촌형 약방에 취직을 했는데 약을 팔러 다니는 매약 행사, 지금 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판매.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약을 팔았는데 한 경성에서 개성, 충남, 전북까지는 뭐 편도만 200km인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로? 그렇게 허벅지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하지만 이종근 씨가 이때 어리잖아요. 어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뭐 약 팔아달라 하면은 안 쳐다봤어요. 뭘 알겠어. 그리고 이미 또 들어와 있는 약이 있으면 새로운 약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엄청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막 그랬는데, 거절당해도 계속 10번, 20번 계속 찾아가면 결국에는 약국 들어오라고 하면 진열장 청소하고 잔심부름하고 해서 30번째 찾아갔을 때 결국에 그 약국에 약을 넣게 되어서 첫 거래가 성사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꿈기면은 못할 게 없겠네요. 근데 그 약사님도 참 독하다. 30번 올 때. 한 10번 정도면 해주지. 저는 한 3번 정도만 와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전거 타고 전국을 돌던 이종근은 슬슬 좀 운이 좀 트이기 시작했는데요. 결혼도 하고 돈도 모으고 결국 아현동에 자신의 약방인 궁본 약방을 차리게 됩니다.
이게 자기 약국을 차린 이후에도 이게 밤낮 없이 페달을 돌리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약국 사장님이 됐으니까 사실 인생 핀 거거든요. 근데 개업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종근 씨 인생에 또다시 고비가 닥치게 됩니다. 또 무슨 소리입니까? total ruin and defeat. 전쟁? 요 영상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었던 영상인데 요 이후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일본이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 소금 업자들을 정리를 해야죠. 이제 전시 체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군본 약방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불가하는데 딱 전쟁이 터졌네. 아 인생이. 그때부터 뭐 사실 뭐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숨죽인 채 버텨야 돼요. 이제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왔습니다. 망복입니까? 네, 국민들 모두가 기쁨에 울부짖었었던 이 날인데 이종근 씨도 이제 해방의 기쁨과 함께 다시 도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해방 후에 이제 이종근이 다시 세운 약방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종근땡. 애고가 굉장히 강하셨네요. 아 근데 그래서 종근. 사실 당시에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장사치 뭐 이러면서 이게 무시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약방을 낸다? 이거는 상당한 자신감, 뭐 내지는 용기 이런 거였죠.